여러분, 오늘은 조금 차갑지만 맑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야기. 누가 대신 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이야기요. 세이노의 가르침이 널리 읽힌 이유는 말이 예뻐서가 아니라 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힘내요 같은 말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달래는 말만 찾습니다. 오늘 밤엔 달래는 말 대신 수입, 지출, 시간, 습관, 그리고 책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기 책임이라는 단어의 차가움, 노동의 가치, 그리고 실력, 공부와 독서, 그리고 축적, 소비 절제와 삶의 단순화, 투자, 욕심이 아니라 규칙, 인간관계, 친절과 이용의 경계, 습관과 체력, 긴 싸움을 위한 바닥. 엔딩. 오늘의 한 가지 실천. 자,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도덕으로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사람 같고, 돈이 없으면 착한 사람 같고. 하지만 돈은 그저 도구입니다. 도구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무서워하면 결국 돈에게 끌려갑니다. 돈을 숭배하면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돈을 도구로 보면 비로소 삶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거의 항상 한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월급이 얼마인지, 고정비가 얼마인지, 카드값이 얼마인지, 막연히 아낄래요가 아니라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것. 현실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현실이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따뜻한 거짓말은 잠깐 편하죠. 대신 길을 잃게 합니다. 오늘 이 낭독을 듣는 동안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불공평한 상사, 이상한 거래처, 운 없는 타이밍.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밀칩니다. 그런데도 결국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움직입니다. 책이 던지는 메시지 중 하나는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동안엔 내 힘이 자라지 않습니다. 탓을 멈춘 자리에 행동이 들어옵니다. 행동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실력은 결국 선택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마치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책임의 핵심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책임은 주도권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이게 책임의 본체입니다. 오늘 밤 만약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이렇게 바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책임은 자기 주도권. 그리고 주도권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생깁니다.
이를테면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3분만 확인한다든지, 지출을 기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통장을 정리한다든지요.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인생은 진짜로 이런 걸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열심히 살아요. 저 진짜 바쁘게 일해요. 그런데 시장은 냉정해서 열심히 산다고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더 주지도 않습니다. 돈은 대개 이런 것에 붙습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쓸모. 내가 없으면 일이 멈추는가? 내가 있으면 비용이 줄어드는가? 내가 있으면 결과가 더 좋아지는가? 이 질문들이 결국 가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실력을 축적하는 노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같은 야근을 해도 누군가는 또 야근이야 라고 끝나고, 누군가는 이 야근으로 내가 무엇을 얻지를 남깁니다. 두 사람의 1년 뒤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세상이 내 노동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내 노동을 투자로 바꿔야 합니다.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기록해서 재사용하고, 정리해서 남보다 빠르게 하고, 결과로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때부터 노동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세상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령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는 건 대부분 축적입니다. 읽은 사람이 강하고, 정리한 사람이 더 강하고, 실행한 사람이 끝내 이깁니다. 독서는 특히 이상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이 즉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독서의 진짜 수익은 돈이 아니라 판단력으로 돌아옵니다. 판단력이 생기면 사기를 피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끊고, 더 좋은 선택을 더 빨리 합니다. 결국 돈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판단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집니다. 오늘 밤 만약 독서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10페이지 읽은 뒤 한 줄 요약,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한 가지만 적기. 사람은 많이 결심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반복해서 바뀝니다. 소비는 종종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정받고 싶어서, 불안해서, 외로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그래서 소비를 줄이려면 카드를 자르는 것보다 먼저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뭘 사려고 하는가? 이건 필요인가? 불안인가? 오늘의 기분을 결제로 덮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번만 해도 지출의 절반은 멈춥니다. 그리고 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할수록 강해집니다. 고정비가 낮으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고, 무리한 야근을 줄일 수 있고, 작은 기회를 잡을 여유가 생깁니다. 절제는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이 먼저 떠올리는 건 수익률, 종목, 코인,
부동산,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보다 앞에 있습니다. 욕심을 관리하는 규칙. 투자에서 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감정 과잉입니다. 조급해서, 남들이 번다고 해서, 놓칠까봐 무서워서,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해서. 그래서 투자는 결국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의 게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가? 나는 원칙 없이 느낌으로 사고 있는가?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는 처음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여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시간을 사고 그 시간으로 실력을 만들고 그 실력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 이 루프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투자는 훨씬 덜 위험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갑게 사람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호의와 당연함을 구분하기, 부탁과 착취를 구분하기, 도움과 의존을 구분하기. 특히 돈 이야기가 섞이면 관계는 빠르게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 반복되는 손해를 관계로 포장하지 않기. 감정으로 계약하지 않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어울립니다. 현실적 조언을 오래 실천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체력. 잠을 망치면 판단력이 무너지고, 판단력이 무너지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 자기 개발의 바닥에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면, 식사, 가벼운 운동, 주기적인 정리. 몸이 버텨야 돈 공부도, 습관도, 투자도,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낭독이 끝나면 큰 결심 말고 작은 행동 하나만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행동으로 바꿔라. 현실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우리를 진짜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딱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오늘의 한 가지 실천. 카드 앱을 켭니다. 최근 한 달 지출을 봅니다. 딱 하나 줄일 항목을 고릅니다. 커피든 배달이든 구독이든. 줄인 돈을 비상금, 저축 이름의 통장으로 옮깁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내 삶에 주도권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밤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일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